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9월 28일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는 에르메스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ss of downturn resistant Hermes look at the whether haute couture might be suitable fit. 그러니까 다운턴 약간 하향되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거에 리지스턴트 저항할 수 있는 MS가 MS 보스가 뭘 보고 있냐면 look at 뭘 보고 있다는 겁니다. haute couture haute couture는 최고급의 의류를 이야기하고 즉 맞춤형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즈 되고 하이엔드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의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류가 자신의 MS 브랜드의 fit, 수롭을 적절한 어떤 매치가 되고 어떤 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Thomas Wade's option as the Paris house known for the wealthy client base and tight output control presses on with China growth. 그러면서 이 MS 브랜드 보스인 더마스가 다양한 옵션을 weights 옵션, 다양한 옵션을 무게를 잰단 말의 의미인데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스 하우스는 MS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유한 고객의 베이스로 유명하고 또한 타이트 어떤 자기들의 생산량에 대한 어떤 조절에 있어서 유명한 이런 MS가 중국의 성장과 함께 press on 그러니까 하나의 진행 중이요.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성장에 대한 압력이 있은 와중에 뭐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시장이 상당히 럭셔리 마켓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 내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자구책들을 스스로 고려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MS Executive Chair Alex Domas is considering a push into haute couture as a Parisian house emerges, largely unscathed from the luxury slowdown that has exposed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strongest and the weakest brand. 그러면서 현재 MS가 그런 다른 브랜드와의 어떤 차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르메스의 최고 의장인 악셀 두마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오테 컨추어 그러니까 최고급 의류에 대한 푸시 어떠한 진행 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함에 따르냐면 이 에르메스가 뭐냐면 이 럭셔리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럭셔리 시장의 좋지 않음으로부터 unscarce만 말은 상처 없이 대부분이 상처가 없이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어떠한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의미죠. 슬로우 다운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그런 대부분 상처를 받지 않고 emerge 나타남에 따라서 that has exposed the wide gap between the strongest and weakest brand. 이러한 럭셔리 슬로우다운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강한 브랜드와 약한 브랜드 사이에서의 차이들을 expose,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만든 이 럭셔리 슬로우다운으로 인해서 너로부터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고 등장한 이 에르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르메스가 현재 뭐하고 있느냐? 새로운 영역인 haute
커추어라는 시장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 주가 차트가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에르메스 브랜드와 다른 리치몬드, LVMH, 컬린 이런 브랜드를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게 가장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에르메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브랜드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대중에게 뭐하냐면 영향을 덜 받고 단지 자기들은 가장 최상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나쁘더라도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The 54 years old Frenchman said, MS, known for its colorful silk carriers, scarf, and coveted Birkin handbags, would resist emulating peers that had made a foray into eyewear, travel, and hospitality because it would require sitting operational control along the way. But he said, we could do couture. We do not rule it out. 그러면서 54세 된 프렌치맨인, 즉 CEO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executive chair, 그러니까 의장인 이 54세 된 이 프랑스 사람이 에르메스는 뭐냐면 이 컬러풀한 실크 컬 스카프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코베디드, 좋아하고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그러한 버킨 핸드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가 뭐하냐면 리지스트 한다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emulating peers,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들을 따라하는 것 자체를 뭐한다?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종업계의 이런 경쟁자들은 뭘 했냐면 아이웨어, 그러니까 선글라스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트래블, 수트케이스나 아니면 다른 핸드백, 트래블에 필요한 핸드백, 하스피탈리티는 주로 하스피탈리티라면은 제 생각에는 호텔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이나 어떤 접대를 일반적으로 hospitality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곳에 foray into, 즉 침입했던, foray란 말은 어떤 곳에 침입하고 들어가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비즈니스를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침입하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고 영위해왔던 그러한 같은 그룹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emulating, 그러니까 이를 따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along the way, 그 길에서 뭐냐면 그러한 길에서 오퍼레이션 자체를 뭐하게 하냐? 오퍼레이션 컨트롤, 즉 자기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 자체를 뭐하게? sitting, 그만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것이다? couture를 할 것입니다. 즉 최고급 의류를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Haute couture is the most exclusive service offered by the select number of luxury houses, such as Chanel and Christian Dior, and where the garments are custom made. 여기서 haute couture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haute couture는
가장 exclusive, 하나의 독립적이고 가장 exclusive하단 말은 inclusive의 반대말로 하나의 배타적이란 말인데 한편으로는 또한 일단 유일한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유일한 서비스란 겁니다. 뭐냐? 럭셔리 하우스인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러 같은 그런 소수 어떤 정해진 럭셔리 하우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단독적이고 가장 유일한 서비스라는 겁니다. where 거기에서 뭐냐면 가먼트는 커스텀 메이드 된 겁니다. 결국 각각의 고객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된다는 소리입니다. Gowns can run into 5 and sometimes 6-figure price range. 이런 가운 자체도 뭐냐면 5개 혹은 6개의 프라이스 레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는 유로를 의미할 거고 4개 피겨면 1000이고 여기서 4개에서 5개면 만이고 6개면 10만입니다. 10만이 정도 되면 거의 1억이 넘는 가격이죠. 1억이 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While the MS has a fast-growing ready-to-wear fashion division designed by Nadege Bahan and offered custom leather goods to select customers, it has yet to venture into couture. 그러면서 이 MS는 뭐냐면 네기의 벤해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지는 ready to wear, 그러니까 하나의 ready, 그러니까 준비되고 난 다음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디비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디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이 고객들에게 커스텀마이 되어진 가죽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커추어에는 venture into,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While some rivals have suffered low sales in China, the Paris-listed house has been able to withstand waning luxury demand triggered by the end of the pandemic shopping boom, thanks to its wealthy client base and tightly controlled production. So, 그러면서 이 MS가 어떻게 해서 이 중국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이벌들은 차이나에서 낮은 매출로 고생을 했던 와중에 이 MS는 뭐였냐면 그 팬데믹의 끝에 의해서 트리거, 어떤 발생되어진 어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럭셔리에 대한 수요 자체를 견뎌낼 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바로 이러한 부유한 고객층과 그 다음에 어떤 타이트한 어떤 섬세하고 이러한 이 견조한 그러게 규제되어진 생산량에 의해서 결국 생산량을 제품에 대해서 생산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객 또한 부유층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커다란 충격 자체를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라이벌 회사들은
이 팬데믹 세일즈 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많이 꺾였지만 That explains why M-Mass shares have outperformed the rival LVMH and Korean. The stock has risen 7% this year, given M-Mass a market value of 215 billion. 이것은 M-Mass의 쉐어가 라이벌인 LVMH와 커링에 비해서 왜 아웃퍼폼 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탁은 올해 7%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M-Mass에게 마켓 밸류 215 빌리언 유로라는 시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Bernard Arnault LVMH is down 14% and Korean, which is grappling with the Gucci's bad performance, is down more than 41%. 버나드 아놀트 LVMH는 올해 14% 떨어졌고 커린, 결국 구찌의 좋지 않는 실적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커링조차도 올해 약 41%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고생하는 와중에 M-Mass만 유일하게 게인을 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a large mathematical dispersion in the growth of our industry. That was not the case before. Thomas said, the big houses have held up better, been more resilient because we still have a financial capacity to continue investing, to develop e-commerce and control our retail. 그러면서 이 더머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칩체어죠. 칩체어가 우리의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수학적인 오래된 커다란 수학적인 디스퍼전이 있다. 디스퍼전이라면 흐트러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 전에 없었는데 말하면서 가장 큰 하우스들 그러니까 큰 대기업의 럭셔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held up better 보다 더 잘 지탱했다는 겁니다. held up 그리고 보다 더 resilient 저항이고 버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뭐 할 수 있는 인베스팅을 컨티뉴 계속할 수 있고 또한 이커머스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리테일들을 결국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capacity 결국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s the extra savings and the furlough checks amassed during the pandemic have dried up and China's economy, motor for luxury growth, sputtered, sales have slowed, particularly for the brand targeting the aspirational middle-class shoppers. HSBC has downgraded growth expectation for the sector from 5.5% to 2.8% for 2024, from more than 10% in 2023.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쇼핑 붐이 있었다 그랬죠. 실제로 런어웨이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고급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서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거기서 줄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축적되어진 어떤 많은 이러한 자금들, 그러니까
saving, 결국 그 저축된 자금들은 뭐냐면 dried up, 여기에 말라갔다는 거죠. 결국 써왔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이거는 럭셔리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토와 같았는데, 모토란 말은 하나의 심장왕, 하나의 그 기반과 같았던 사람이 sputtered, 그러니까 이게 떨린다는 거죠. 이게 모토가 떨리는 것 자체를 sput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경제, 이거는 럭셔리 그로스 하나의 모토,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과 같았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에 따라서 세일즈 또한 slowed,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거냐? 어떤 aspirational, 하나의 호전적인, 하나의 어떤 뭔가 미들 클래스 샤퍼인데, 하나의 그 미들 클래스 샤퍼가 약간 aspiration이라는 말은 약간 부흥하는, 뭔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뭔가 상류 계층에 가려고 하는 그런 미들 클래스 샤퍼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이러한 매출들이 슬로우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HSBC라는 그 은행, 그 스위스 은행이죠. 스위스 은행이 2024년에 그 섹터의, 그러니까 럭셔리 섹터의 성장 예상치를 올해 5.5%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게 약 1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But en masse, leather goods and the fashion division seem insulated, driving a 15% group sales growth on a like-for-like basi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s.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en masse는 가죽 제품들과 이러한 패션 디비전, 그러니까 부분은 인슐레이트라는 말은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막아졌다는 겁니다. 인슐레이트. 그러니까 뭔가 흐르지 않고 보호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에 연간 like for like basis,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서 15%의 그룹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드라이빙함으로써 하는 겁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실제 자체의 성장, 결국 매출의 증가율이 엘메스만 증가하고 몽클레어, 그 다음에 프라다 등은 증가한 걸 알 수 있고,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 LVMH, 페레가모, 리치몬드, 버버리, 컬링 앤 스와치리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또는 그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alysts at Citi now project that Hermès could soon overtake Louis Vuitton, LVMH's most lucrative brand, as the luxury's biggest franchise. The U.S. bank forecast that Hermès would exceed $20 billion in sales in 2027, or about the same level as the Louis Vuitton now. 그러면서 시리의 은행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에르메스가 루이비에똥을 곧 오버테이크,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견합니다. 그리고 LVMH 가장 수익이 많은 브랜드
바로 루이스 베통이고 이거는 럭셔리의 가장 커다란 가장 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US 뱅크는 또 forecast 예상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르메스가 2027년에 매출에 있어서 약 20 빌리언 유로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조입니다. 연간 27조의 매출입니다. 이것은 어떤 레벨이냐면 현재 이 루이비통과 거의 동일한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 LVMH의 가장 루크로티브하고 가장 큰 프랜차이즈인 루이 베통의 세일 자체도 2027년에는 거의 동등하거나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시리 은행에 있는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But Thomas is meant to distance his family-owned house from a brand that has embraced a more mainstream positioning to turbocharge growth. We do not sell the same product as the Louis Vuitton, so surpassing their size is not a goal as such. There is a very little comparison between us, he said. 그러나 더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브랜드로부터 그 패밀리, 가족이 소유한 그러한 회사를 디스턴스, 거리를 둡니다. 어떻게 거리를 두냐면 그 브랜드가 뭐냐면 어떤 터보차지 그로스, 결국엔 그건 엄청난 성장, 빠른 성장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위치를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보다 메인스트림 포지셔닝, 결국 대중들을 위한 넓은 포지셔닝을 뭐하냐면 임브레이스, 받아들였던 그런 브랜드와는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루이 비에통처럼 똑같은 제품들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냐면 그들의 사이즈, 그러니까 매출에서의 더 높은 매출을, 그들의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는 그러한 비교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The swipe underlines some lingering hostility toward LVMH, whose failed attempt to take over the Hermès about a decade ago precipitated the appointment of Dumas. 그러면서 이러한 스위프는 뭐냐면 약간의 기저되어 있고 깔려있는 약간 계속 아른거리는 그러한 적대적 감을 언더라인, 강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LVMH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LVMH가 뭐냐면 MS를 테이크오버, 결국 합병하고 사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 그게 한 10년 전에 발생했는데 시도 자체가 precipitated, 뭔가를 가져왔었냐면 더마스의 지명을 precipitated, 결국 가져왔습니다. 예견했습니다 라는 거죠. 더마스는 결국 누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헤르메스, 결국 가족 회사인 중 한 명의 일원일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My uncle, 그렇죠. 이 더마스가 이야기하기에 My uncle used to say, I'm not a luxury company, but a high craftsmanship company. He would also say, I do not look at what others do. I could be influenced, Thomas said,
but that has stayed with me. 그러면서 헤르메스 이전 CEO였던 나의 삼촌은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럭셔리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아니라 높은 어떤 작업, craftsmanship, 그만큼 그 공작할 수 있는 그냥 수공의 높은 수준의 수공예를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더마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한 말 자체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자신의 경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Investors seems to agree. Hermes is valued at more than 45 times estimate earning for 2024, according to the HSBC,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peers including LVMH and Cartier-owned Richemont.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는 뭐냐면 HSBC 이 은행에 의하면 2024년 예상된 어떤 earning 그 수입의 약 45배 이상을 45배 그 이상의 밸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어 그룹인 다른 럭셔리 회사 그룹, 즉 LVMH와 까르띠에 오너인 리치몬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닝 원래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개월 후 이득에서 몇 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시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배라고 하는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러한 멀티플에 영향을 줍니다. 숫자에. 그래서 그만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만큼 엠메스가 더 경쟁력이 있고 특화된 회사라고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We are classified in the luxury industry by analysts, but with a multiple that put us outside of the category, said Thomas. But then we cannot be in a category alone. It is like a Ferrari among car makers.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머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럭셔리 산업에 속해 있다는 거죠. classified 하면 어떤 classified 했다는 말은 하나의 그 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아날리스트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멀티플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멀티플, 이것은 이러한 캐테고리를 우리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멀티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but then we cannot be in the category alone. 우리는 단지 그 캐테고리에 속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다른 차량 제조 회사들 사이에서 페라리와 같다는 겁니다. 페라리하고 일반 차량 회사하고는 다르죠. 차량 회사이긴 하지만 똑같은 제품의 군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종속되어 있는 그룹 자체는 보다 더 하이엔드 그룹,
특히 수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맞춤형의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이죠. 자기들도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the time since Thomas became an executive chairman in 2013, the maker of a handbag whose starting price for Kelly model is about $8,000 has grown its market value eightfold. 이 더마스가 2013년에 하나의 의장으로 되고 난 이후 안에 그 핸드백 메이커, 즉 그 핸드백의 시작 가격, 켈리 모델에 대한 시작 가격이 약 8,000유로인 그러한 핸드백 메이커는 뭐냐면 그 마켓 밸류를 약 8배 성장시켰습니다. All eyes are now on China as the Beijing attempt to spur the growth with a stimulus package. Luxury sales in the mainland China fell by 10% on average in the first half of 2024, according to the Barclay. 그러면서 모든 눈들이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국 정부 베이징이 스티뮬러스 결국 그 장려의 정책을 가지고 성장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합니다. 그 이러한 럭셔리의 세일 매출들,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럭셔리의 매출은 에버리지 약 평균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10%가 빠졌습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클레이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지? 유럽에 있는 은행인데 그 다음 LVMH and Richmond and Corning all suffered contraction. The bank estimated sales at Hermes grew an estimated 10% there, but the group did experience a softening demand globally for low-priced items such as silk scarves and perfumes.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클레이는 estimate 하나의 예상을 합니다. LVMH, 리치몬드 and Corning 모두 다 뭘로 고생을 했었냐면 경기 수축, 그리고 contraction이라는 것은 수축이고 이러한 매출의 감소되는 것에 의해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르메스의 세일 자체는 그곳에서 10%가 약 예상되는 약 10%, 약 축축되는 약 10%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그룹은 뭐냐면 하나의 완연한 감소하는 그러한 수요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낮은 가격이 형성된 아이템, 실크 스카브나 퍼퓸과 같은 낮은 가격이 형성된 그러한 아이템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수요가 낮아지는 수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I'm not worried about a mess structurally in China. What has changed is there is an aspirational clientele that is not showing up as much, said Thomas. If you walk around Shanghai toda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raffic in malls have fallen considerably, but the attachment to quality of the Chinese customers remains, and this will be an advantage for MS. 나는 중국에서 MS에 대한
어떤 구조적으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해 왔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aspirational client, 그 전에 이야기한 어떤 성공에 목말라하는 또는 계급에 약간 어떤 다른 상류 계층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만큼 많이 쇼잉업,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고 더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샹하이를 워크어라운드 걸어다녀 보면 뭐냐면 몰에 있는 트래픽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게 interesting,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고객의 퀄리티에 대한 어떤 attachment, 하나의 그 연결감, 그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매스의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The company is pressing ahead with plans for a new store in Chengdu and still aims to open one new Chinese city every year. 회사는 뭐냐면 청두에 새로운 스토어를 열기로 한 그러한 계획을 pressing ahead,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하냐면 매년 하나의 새로운 중국 시리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are fairly cautious in our development.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stores we have compared to others like Louis Vuitton or Chanel, it is quite low, said Thomas. 그 더마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발, development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너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스토어, 가게들의 숫자들을 본다면 뭐와 비교해서 다른 루이비통이나 샤넬과 같은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게의 숫자들을 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Of course we are not idiot. When there is a subsidiary that is over its budget, we pay attention to its cost. But on our strategic budget plans, nothing has changed. 당연하게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만약에 했을 때 어떤 그 subsidiary, 하나의 자회사 중에 버젯, 자기의 예산보다 넘어가는 그런 자회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 할 것이다?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다. 주의 깊게 볼 것이다. 만약에 그러나 our 전략적인 예산 정책이라는 것, 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았다. In France, the company keeps on boosting its network of ateliers, employing 7,300 craft people. Earlier this month, Thomas was on hand to open the latest leather goods one in Avenue Central France. 프랑스에서 회사는 아텔리어스의 네트워크를 계속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7,300명의 크래프트 피플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리고 이번 달 초에 더마스는 실제로 중부 프랑스에 있는 아베그네라는 곳에 최신의 어떤 레더굿즈, 즉 그 최신의 가죽 제품들을
오픈 결국 런치하는데 더마스가 그게 on hand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If this is the only crisis we know, I'm ready to sing for it, Thomas said. He noted that he had already surpassed his dream of hitting 10 or 11 billion in sales by the time he retires. And Mass reached 13.4 billion in sales last year.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위기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더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에 그는 이미 뭐냐면 그가 은퇴하는 시점에서의 세일, 그 판매를 10에서 11 빌리언 달러를 달성하는 그 드림, 그 꿈을 결국 이미 넘어섰다고 하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메스는 현재 작년에 셀이 이미 13.4 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Succession is never far from his mind. I don't want to be like my predecessors in the family. That is to say, to die in office, he said. The risk is falling in love with what one has made and not being able to change. At some point, we need a fresh eyes. Succession, 그러니까 이 다른 succession이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승계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승계에 있어서 그 마인드에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면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패밀리 안에 나의 그 전에 있던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피스에서 죽기 싫다는 겁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at some point 어떠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간에 우리는 새로운 fresh한 그러한 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승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인력이 결국엔. Arnold has placed his 5 children in operational roles in LVMH. Earlier this year, 26 years old grandson of the Kering founder, Franciscus Pinart, joined the board of auction house Christie's. 그러면서 이런 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회사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놀트는 LVMH에서 하나의 운영의 하나의 역할로서 그 5 아이들을 뭐냐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올해 초에 커링의 파운더인 프란시스코이스 피너트 26살 먹은 손자가 뭐였냐면 옥션하우스 크리스티의 보드에 참여했습니다. Thomas too is working on his delicate topic, but details on the preparation and who might be involved will well guarded secret. On the new generation of the potential leader, he said, we inform them, we try to be close to them, we put them on some subsidiary board, which give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nd for us to watch
how they react. I'm pretty confident. 더마스는 이러한 아주 세심하고 약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와 그 다음에 누가 인볼브 되어지기, 누가 포함될 것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잘 보호가 되어져 있는 뭐냐? secret,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포텐셜, 어떤 잠재적인 리더들의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inform, 알려주고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의 자회사의 보드 위에 앉힐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다.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확신하고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omas, who is the sixth generation in the family to lead the MS, knows the perils of the rocky succession. His ascension took place as the group was battling LVMH's takeover effor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irst family outsiders, Patrick Thomas, who had succeeded on Jean Louis Thomas. 더마스는 뭐냐면 누구냐면 헬메스를 리드하는 가족에 있어서 6번째 6세대인 더마스입니다. 그는 이러한 승계, 어떤 쉽지 않는 승계의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의 패밀리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가족 외의 첫 번째 리더십이었던 패트릭 토마스 하에 LVMH가 어떤 테이크오버 에포트, 그 말은 결국 집어삼키려고 하는, 결국 사서 결국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있다는 거, 배틀링, 결국 투쟁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accession은 took place as the group, 그러니까 그 승계적인 그 상승은 발생했는데 뭐 할 때 발생했냐면 그 그룹이 LVMH의 그러한 시도들 합병하려고 하는 시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와중에 결국 자기가 가장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초로 가족 이외의 바깥에 있는 사람인 패트릭 토마스였고 그 패트릭 토마스 또한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진 루이스 토마스를 succeeded, 승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 루이스 토마스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오피스에서 쓰러졌다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When the latter died in 2010, 맞군요. No clear success had been named, increasing the group's vulnerability when Arnold made his move. 그래서 이 아팠던 진 루인 더머스가 2010년에 죽었을 때 어떠한 명확한 승계자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아놀드가 그 무브, 그러니까 합병하려고 했던 그룹을 사려고 했던 그러한 무브를 만들었을 때
뭐하냐면 그 에르메스 버너빌러리 결국 취약점을 증가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omas had worked his way up, heading up the jewelry, then leather goods, the group's biggest division. He was in the U.S. studying at the Harvard when Arnold disclosed his Hermes estate in 2010. Thomas returned to France and became a chief operating officer following year. In 2013, LVMH was fined $80 million by the market watchdog for failing to properly disclose this stake building in Hermes. 더마스는 그 way up, 그러니까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주얼리와 그 다음 이 가죽 제품들을 heading up 만큼 하나의 지휘 진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leather goods, 그 가죽 제품은 그룹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디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있었고 뭐 하고 있었냐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뭐 할 때? 아놀트가 2010년에 그 헤르메스 스테이크를 disclose, 결국 발표하고 알렸을 때 close의 반대말이 disclose니까 당연히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더마스는 그래서 파리로 돌아왔고 뭐가 됐냐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운영, chief, 최고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Chief Operating Officer가 되었습니다. 2013년 LVMH는 8밀리언 유로에 대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마켓 와치독에 대해서. 뭐 때문에? 헤르메스에서의 그 스테이크 빌딩, 결국 그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모험에 대해서 disclose, 적절하게 알리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시장 감시자가 의해서 8밀리언 유로만큼 fined, 결국 벌금을 물었습니다. 2013년에. 그리고 This crisis and the company's rapid expansion had forced us to structure ourselves.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회사의 급진적인 성장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했냐면 우리 자신을 structure, 체계화시켰다는 겁니다. 라고 더마스가 이야기합니다. Who recalled the bygone era when the family would sort its affairs at baptism, weddings and funeral. 그 더마스는 회상을 하는데 어떤 지나가버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 패밀리가 그들의 어페어, 그들의 집안 사정과 일들에 대해서 baptism, 그러니까 하나의 세례나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장례식에서 뭘 했을 때 그들의 하나의 affair, 일들을 sort아웃 했을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나는 장소들은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 결혼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세례를 받거나 하는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족 멤버들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절, 지나가버린 시절에 대해서 회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예전에 LVMH가 시도했던 합병을 하려고 했던 그 위기와 그 다음 회사의 갑작스러운 확장에 의해서 뭐냐면 결국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I joined a small company that is now a very large company, he said, adding the tongue in cheek. Though I still have a time to screw up, make it a small company again. 나는 뭐냐면 지금 매우 커다란 기업인 작은 회사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로 그 그러니까 뺨 안에 텅이 있다. 텅이 있습니다. 뭐하냐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스크루업, 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한 이것을 다시 작은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시간 또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냉소적이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만큼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갖춰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긴장하지 않고 잘못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을 했을 때 그만큼 회사가 갑작스럽게 또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ongue in cheeks. 재밌는 표현이네요. cheek이라 그러면 뺨을 이야기하는데 이 뺨 안에 텅이 있다. 약간 놀란 표정인지 아니면 비유적 표현인지 한번 나중에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결국 가족 회사이고 예전엔 정말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루이비에통의 매출을 2027년에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경쟁력이란 결국 제품을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으면서 제품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베이스가 가장 최상위의 부유한 사람이라는 그 장점이 결국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